오늘 진도를 빨리 끝냅시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합시다. 마지막 이야기. (58번) 프린트 꺼내요. 프린트 꺼내시고 58번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58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마이너스 3,7하고 5,3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그 되도록 그림 그려보세요. 여기 그림에 맞도록 한번 그려보세요. 그 상황에 맞도록 그림 그리고 상황 판단하세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y는 ax 더하기 b다. 우리 저번에 이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첫 번째 1번 무슨 점이? 중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중점 찾아보세요. 중점. 이제 1,5 정도 되는 건 바로 보여요.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5는 a 더하기 b다. 두 번째 서로 몇 도니까? 90도니까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8분의 마이너스 4랑 a를 곱하면 빼기 1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2고 b는 3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b 빼기 a는 얼마? 1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요거? 59번. 거꾸로 보여봤죠, 거꾸로. 이제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마이너스 2,4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대칭 이동을 시켜라. 똑같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90도 만들고 간만큼 더 가면 된다. 어딘지 몰라서 a, b라고 두겠다. 맞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무슨 점? 중점을 찾아보시면은 a 빼기 2 나누기 2 b 더하기 4 나누기 2 요거를 요 직선식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b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 더하기 5다. 그래서 양변을 몇 배 해주면은 2배 해주면은 b 더하기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하기 10이더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세요. 넘기고 넘기면은 a 더하기 b는 얼마다? 8이다. 요거 하나 구할 수 있죠. 맞아요. 두 번째 기울기 찾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90도가 되려면 기울기 몇 짜리여야 돼? 1짜리여야 되겠죠. 1이에요. 곱해서 빼기 1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4는 1이다. 그래서 b 빼기 4는 a 더하기 2가 되면서 요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는 빼기 6이다. 이렇게 둘을 다시 연립하시면 되겠어.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a는 얼마? 1. b는 7이다.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되겠다?
1,7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거 해볼게요. 60번. 원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원.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11 더하기 1 더하기 4다 16이다. 두 번째 원도 예쁘게 만드세요. 두 번째 원도 빼기 C 25 16 즉 얘는 41 빼기 16 맞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 대칭 이동을 해도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모양이 안 변하지. 그럼 반지름도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16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C 값을 알 수 있어요. 25다 요거. C가 얼마인 건 알 수 있어? 20. 그 다음 거 찾으세요 이제. 상황을 그림으로 조금 그려서 보세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던 원을 마이너스 1 컴마 2였던 원을 요 y는 ax에 더하기 b라는 직선에 의해서 중심이 몇 컴마 몇으로 옮겨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진 거죠? 맞아요?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요. 결국은 무슨 점 찾고 중점 찾고 2, 빼기 1이죠.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2a 더하기 b다. 두 번째 기울기 찾으면 되죠.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6분의 마이너스 6이 되고 그걸 a랑 곱하면 다시 빼기 1 돼야 되겠지. 수직이니까 맞아.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이거 싹 다 곱하시면 되죠. 돼요 여기까지? 61 해보세요. 마이너스 3,2라는 a가 있고 여기 3,3이라는 b가 있는데 요 점 b를 y는 3x 플러스 4에 의해서 무슨 이동 시켰대요? 대칭이 대칭 이동 시켰대요. 점씨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방금 배운 대로 해보시면 돼요. 배운 대로.
번째 2분의 b 플러스 3이 3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4더라. 그래서 양변에 또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b 더하기 3은 요거 전개하면은 3a 더하기 9에다가 8까지 해서 얘가 넘어올까요? b 빼기 3a는 얼마다? 14다. 요거 하나 만들어지고 맞아요. 그다음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것도 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은 a 빼기 3분의 b 빼기 3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또 크로스로 곱하셔가지고 3b 빼기 9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그래서 a 더하기 3b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쟤네들을 연립하시면 답이죠. 그래서 b 마이너스 3a는 14고 요거 3배에서 쓰시면은 9b 더하기 3a는 얼마? 36이 돼서 더하면 10b는 50이 돼서 b는 얼마? 5가 되고 a는 마이너스 3 되겠어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얼마다? 5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세 점에 뭐를 세 점 꼭지점을 하면 뭐 넓이 구하라고? 삼각형에 잘 쳐다보세요. 특이한 두 점이 있어요. A랑 C의 X좌표가 어때요? 같죠? 여기가 같아요. 여기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가 완전히 똑같죠. 그림을 다시 수정해서 그려볼게요. 조금 이상해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 3,2면은 B 마이너스 3,5 여기 있고요. 그럼 C 어디 있어야 돼? C? 저 직선보다 오른쪽 왼쪽 C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여기 X좌표 빼기 3이니까 3,4 여기까지 CB 넓이 구하세요. 구하시면 답이에요. 밑변 얼마? 높이 6 넓이 얼마? 다들 약간 매가리가 없지 왜? 넓이 9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맞죠? 여기까지? 62 해보세요. 62번 마이너스 2,3을 중심으로 하는 놈을 y는 x 빼기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중점을 찾아보시면은 a 빼기 2 나누기 2, b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데 다시 여기 대입하시면은 b 더하기 3은 a 빼기 2 빼기 2더라. b 더하기 3은 a 빼기 6이더라. 그래서 a 빼기 b는 9다. 이거 하나 얻을 수 있고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 1짜리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
즉 a 플러스 2분의 b 빼기 3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b 빼기 3은 마이너스 a 빼기 2여서 a 더하기 b는 1이다. 둘이 연립을 해보시면 a는 5,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죠. 다 했어요. 그래서 요게 5, 빼기 4.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뭘로 바뀐 거야? 5, 마이너스 4로 바뀐 거고 반지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반지는 안 변했죠. 다시 한번 상황을 보시면 중심이 5, 빼기 4로 바뀌었고 반지름은 이 자리예요. 요 원에 저 직선이 뭐 한대요? 또 하시면 되죠. 접한다. 접한다 하시면 되죠. 접한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야, 하세요. 계산해보세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 플러스 1이 루트 2더라. 요게 2더라. 그래서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랑 2 나오는데 양수값 원하고 있으니까 k는 몇이다? 1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돼요. 63번은 집에서 해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64번 마지막 이야기 하겠어요. 얘는 원리만 파악하시면은 진짜 전혀 안 어렵거든. 원리만 파악하시면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좀 문제 상황 잘 보세요. 점 P는 어디 위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Q는 X축 위로 움직인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세 개 다 더해서 가장 뭐한 거 찾아라. 최소가 되는 걸 찾아라. 그래서 너네가 좀 구별만 지으면 되는데요. 써놓을래요. 얘는 정점이에요. 이런 것만 좀 너네가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랑 움직이는 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누가 움직이고 있어 지금? P랑 이걸 동점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정점을 무슨 점을? 정점을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 동점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Y축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대로 대칭 이동하세요. 누구를 할 거냐면 얘예요. 얘. 이 연관도 없는 놈을 이렇게 펼치지는 않겠죠? 얘를 펼쳐보세요.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 좌표만 부호가 바뀌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 길이가 같고요. 몇 도에서? 90도에서 이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무슨 등변이 되는 거니까? 이 등변이 되는 거니까. 같은 논리로 동점은 여기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시면은 무슨 축 대칭 이동이니까? X축 대칭 이동이 돼서 5, 빼기 2가 됩니다. 얘는 이름을 B'로 잡을게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얘도 무슨 등변이 되겠어? 무슨 등변 삼각형이 되겠어요? 이등변이 되겠죠. 즉 가운데는 먼저 몰라서 별표라고 할게요. 지금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 더하기 세모가 언제 가장 짧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언제 가장 짧아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언제 가장 짧겠어요?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이 되겠어요.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거리 구하시면 끝납니다.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어서 몇 루트 몇이다? 8루트 2다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논리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전혀 어려운 파트가 아니니까 해보세요. 65번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 y는 x가 있고요. 마이너스 2,1 여기 a가 있고 2,5 여기에 b가 있어요. y는 x를 움직이는 뭐에 대해서 점 p가 있대요. 몰라 대충 아무 데나 찍어요. 이거 더하기 이게 언제 가장 짧냐 얘기하고 있었죠.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곳을 기준으로 무슨 이동하라고? 대칭 이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옮겨진 점을 점 P라고 하면은 Y는 X 대칭 이동이니까 X, Y 자리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컴마 몇이고 5,2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등변 삼각형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를 세모라고 찾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언제 가장 짧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연결하시면 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무슨 소값은? 최소값은 7제곱 더하기 1 해서 5루트 2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돼요? 지금 쉬워도 논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또 어려워지면 또 어렵다 이거 알겠지?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논리인지. 66번 해보세요. 이번에 최소값 안 물어보고 뭐 물어봤어요? 좌표가 어디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일단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둘 중에 하나를 무슨 축 대칭 이동? 이번엔 y축 대칭 이동 해야 되겠죠. 최소가 될 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계속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요게 얘가 무슨 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가장 짧을 때는 얘네들을 뭐 했을 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연두색 직선하고 y축과의 교점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 P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직선을 찾으시고 무슨 절편 찾으면 돼? y절편 보시면 돼요.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8분의 4에 x 플러스 3 더하기 1이 되고요. y절편이니까 x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0 넣어보시면 되죠. 따라서 몇 분의 5? 2분의 5다. 즉 몇 컴마 몇이다? 0 컴마 2분의 5다 하시면 되겠죠. 0 넣고 계산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67번
누가 움직여요? B하고 C가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움직이는 기준으로 펼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펼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애를 기준으로 펼치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 세모 별표 요거 해놓으시면은 문제 풀 때 아주 눈으로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저거 꼭 표시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점 A를 어디로도 펼쳐야 돼요? 좀 엄한 데로 옮기고 계시네요 다들. 점 A 어디로 옮겨야 돼요? 배운 대로 생각하세요. 점 B 어디 위에 움직이고 있어? 당연히 A를 Y는 X로 펼쳐야 되겠죠? 배운 대로 생각하세요. 배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생각하세요. 또 누가 움직여? 점 C가 X축 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A도 한 번 더 그쪽으로 펼쳐야 되겠죠? 좌표를 한번 다 그려보시면 A''으로 잡고 여기는 2,6이라 쓰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잡게 되면은 6,-2가 되겠죠. X축 대칭이 동한 거니까. 맞아요. 펼치면은 무슨 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펼치면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문제 상황에 대답해 보세요. 둘레 무슨 속값? 최소값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가 언제 가장 짧냐 물어보고 있죠. 그거는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일직선으로 뭐 하시면 돼요? 연결하면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게 가장 짧을 때는 일직선일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답이죠. 따라서 얼마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루트 80이죠. 80 맞아요. 4루트 5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돼요? 8 마지막 해보세요. 그림 제대로 그리세요. 원도 그리시고요. 원 두 개 잘 그려서 풀어보세요. 원 두 개. 이렇게 둘이 더한 거 가장 뭐 할 때 찾아라? 짧을 때 찾아라. 일단 무슨 이동 하셔야 되겠어요? X축? 대칭 이동 하셔야 되겠죠? 아무거나 먼저 하세요. 오른쪽 거 할까요? 오른쪽 걸로. 그럼 점 B를 옮기고 싶으면 이 원을 다 같이 옮겨야 되겠죠? 맞아요. 원 다 같이 옮기세요. 전부 다. 점 B가 원을 돌고 있기 때문에 원을 같이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점 B가 이렇게 이동이 돼서 1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자, 질문. 가장 뭐 할 때 찾아보래요? 짧을 때 찾으래요. 짧을 때. 이거 더하기 이게 가장 뭐 할 때? 짧을 때는 일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맞죠? 연두색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짧게 만들 수 있죠. 얘도 돌고 있고 얘도 돌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길이가 저게 최소가 아니에요. 그쵸?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둘 다 뭐 할 때? 둘 다 중심 지나갈 때죠. 연두색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어디가 되겠어요? 그러면 점 B가 여기에 오고 점 A가 여기에 왔을 때 이때가 가장 짧겠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찾아보세요. 답 내보세요. 이제 가장 짧을 때는 얘네 둘을 연결한 루트 8제곱 더하기 6제곱에다가 요 반지름도 빼야 되고 요 반지름도 빼야 돼요. 3도 빼고 2도 빼시면 되죠. 맞아요. 최소값 얼마?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요거 지금? 되겠어요? 여기까지? 힘들었던 도형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도형이 다 끝나고 새로운 거 배우세요. 새로운 거. 단원 이름 뭐예요? 집합의 뜻이죠. 뜻. 맞아요? 말 그대로 요번 단원에서 집합이 뭔지만 알면 돼요. 다시 뭐라고? 집합의 뜻이기 때문에 집합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옆에다가 프린트 줬죠 오늘? 프린트 옆에다가 필기하세요.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쓸게요. 1번 옆에서 모호한 거. 모호한 조건. 아니, 조건이 뭐하다고? 모호하면요 집합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집합시키는 거거든 얘들아. 또 아직 그런 거 안 당해봐가지고. 나중에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은 집합을 수백 번 당해요. 어디로 집합하면은 계속 불려다니면서 집합을 당할 거야. 그 집합이랑 똑같아요. 모아놓는 거거든. 모아놓는데 기준이 모호하면은 집합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겠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우리 이제 2등병하고 1병 애들이 이제 욕을 뒤지게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군대 이야기 살짝 더 보자면 조만간이네? 4년이면 갈 거 아니야. 조만간 4년이야. 4년 금방 간다. 4년이면 금방 가요. 금방. 군대가 시설이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통 비슷해요. 보통 비슷해. 복도가 뻥 뚫려 있어. 약간 학교처럼 생겼어요. 학교. 여기 이제 벽이 있고. 근데 저쪽에도 벽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벽마다 이제 문이 있어요. 문. 이렇게 문이 있겠죠. 그럼 보통 한 저렇게 약간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실 몇 개 정도 있냐면은 한 8개 정도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다고? 8개 정도 있어. 여기서 이제 각각 생활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야. 당연히 벽은 쳐져 있겠지. 이렇게 벽은 쳐져 있을 거고. 각각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생활. 보통 한 8개가 있어. 여기 한 방에 좀 많다. 그럼 12명 들어가요. 좀 많다 그러면 12명. 좀 적다? 한 5명? 2층 침대. 2층. 나만의 또 군대 때 2층 침대 썼어요. 침대가 이렇게 되고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위에서 누웠어. 저렇게 되는 게 한 6개 깔려 있어. 안에 방 안에 6개 깔려 있어. 밑에서 이제 자고 위에서 자. 12명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보다 군대 좋아. 여름에 에어컨 완전 빵빵하게 틀어주거든. 그러면 얼어 죽어. 진짜 얼어 죽어. 누가 얼어 죽냐면 저 위층에 사는 애들 얼어 죽어. 근데 천장이 생각보다 가깝. 일어나다 보면 천장에 머리를 박아. 누워서 일어나면은 잘못 일어나면 천장에 머리를 박아. 그래서 추워. 왜냐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어. 그 천장에 에어컨이 훅 나오거든. 그럼 이제 자는 애들 위에는 얼어 죽고 겨울에는 건조해서 죽어. 온풍기 때문에 이제 더워 죽거든. 그래. 이제 이러고 살아. 이제 행정반에서 네, 이 집합, 이 모호한 조건을 걸면 집합 안 된다고 했지. 이 행정반에서 뭐라고 이제 이 방송을 해. 방송을. 이 생활관이라 그러고. 생활관이라 그러고. 여기 생활관. 생활관 1, 생활관 2, 생활관 3 해가지고 생활관 1부터 생활관 8까지 있어. 8까지. 이거 중대마다 달라요. 이거 상황 부대마다 달라. 우리 그래서 귀찮아. 생활관 1 하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1생 이런 거 불렀어. 1생, 2생, 3생에서 8생까지 있어. 8생까지. 행정반에서 이렇게 방송을 1생부터 8생까지 각 한 명씩 이러고 끊어. 그냥 방송을. 그럼 누가 가야 돼? 승모야 누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등급이 제일 낮은 애가 가요. 이제 갓 들어온 애들. 갓 들어온 애들 이제 이 머리에 이 모자 이제 가면은 베르모 안 써요. 이렇게 생긴 모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조금 중요한 날에만 많이 써요. 중요한 날. 요즘 잘 안 써요. 요즘 잘 안 쓰고 그냥 볼캡처럼 생긴 거 써요. 여기 앞에 책 있고 요 모자 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모자인데 이제 뒷선분이 이렇게 생긴 모자를 써요. 여기 이제 앞에 찍찍이가 있어요. 여기 앞에 찍찍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계급을 붙여. 한 칸짜리 애들이 가요. 한 칸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한 칸짜리 애들이 가요. 아니면 한 칸짜리 애가 없어. 생활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몇 칸짜리가 가냐? 두 칸짜리가 가요. 두 칸짜리가. 생각보다 두 칸짜리 있는 애들은 많아. 1병은 꽤 많아요. 1병 1호봉부터 해서 6호봉까지 해서 총 6등급이 있거든. 그 안에서. 많아. 그럼 질문. 누가 갈까요? 니네가 가기 싫은 군대 가가지고 계급 사이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누가 갈 것 같아? 이렇게 셋 다 1병이야. 이렇게 셋 다 1병이야. 방송에 나왔어. 여기가 이제 7생활 7생 1명 이러고 불렀어.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갈 것 같아? 아무도 안 가죠. 당연히 아무도 안 가지. 서로 눈치 봤을 보다 난 가기 싫은데 네가 가겠지 하다가 뭐 이러면서 서로 눈치 보다 아무도 안 가지. 이렇게 부르시면은 집합이 안 됩니다.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호하게 부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찾아보세요. 집합인 거 찾아보세요. 군대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한번 가봐. 일생에 한 1년 정도 거기서 이제 썩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재밌는 거 많이 해. 재밌는 거 많이. 앉은 키가 큰 사람 뭐 얼마나 큰데요? 모르죠. 안 됩니다. 0.1에 가까운 소수? 그게 뭔데요? 뭐 얘기할 수 없어요. 그쵸? 3번 소리가 맑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4번 국립공원. 정답이죠? 4번이죠. 4번.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지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만 다 모아놓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번 별표 치세요. 자, 이제 표현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표현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군대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대충 아는 사람 없어요? 알려줄게요. 써놓으세요. 가장 작은 게 소대입니다. 느낌 오죠?
왜 소대인지 알겠죠? 작은 소자예요. 써놓으세요. 제일 작은 집합이 뭐라고? 소대예요. 소대. 아 이거 알면 집합은 그냥 되게 쉽게 이해돼요. 소대 안에 구성원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통 다르지만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됩니다. 부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긴 하죠. 보통 한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된다고? 10명에서 12명이 돼요.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사람들 보고 소대원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대를 집합으로 보겠습니다. 집합으로 한번.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써요. 뭐라 쓴다고?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소대원. 소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합 A에 들어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해요. 원소.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7명이 소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7명이 뭐라고? 소대라고 합시다. 요 찬이는 쓰세요. 집합 A. 소대죠, 소대. 소대원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가 한 소대라고 했어요. 요 안에 얘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죠?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써요. 다시 원소가 집합 안에 있다. 일 때 포크 모양 쓰시면 돼요. 알겠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 해볼게요. 너네는 선생님 쓰시면 돼요. 나예요. 나는 소대원이에요? 아니에요? 맞다고? 아니죠. 내가 너네 7명 보고 소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요 소대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게요. 소대원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소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 소대가 한 4-5개가 다시 모여요. 몇 개 모인다고? 그러면은 중대가 됩니다. 그려보실래요? 약간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려지게 되는데요. 중대 안에 소대 1 소대 5 정도 모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소대 1부터 소대 5까지 모이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중대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소대 1은요 중대의 구성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소대 1은 중대의 원소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도 원소가 됩니다. 너네 뭐 거지 같은 군대 이거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하지 말고 쓰세요.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보세요. 소대는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도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집합 안에 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돼요. 지금 돼요. 된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 보니까 되겠지. 그치? 돼요. 여기까지? 요렇게 생긴 중대가 한 4개 정도 모이면 돼요. 몇 개 모이면 된다고? 중대 1 1중대로 보통 불러요. 그래서 2중대, 3중대, 4중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남자애들은 군대 가고 이제 본부중대라는 데가 또 있어요. 재밌겠지?
그래서 이렇게 중대가 다 모이면 하나의 그룹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뭐라고 부를까요? 대대가 되겠습니다. 대름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제일 작은 구성원은 뭐라고? 제일 작은 구성원 뭐라고? 소대예요, 소대. 그 소대가 몇 개 모여서 한 4-5개가 모여서 뭐가 되고 중대가 되고 그 중대가 다시 4-5개 모여서 대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또 질문. 대대가 또 한 몇 개 모이면 뭐가 될까요? 대대가 여러 개 조금 모이면 뭐가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여단이 되기도 하고요. 사단이 되기도 해요. 그럼 여단과 사단이 적당히 모이면 또 뭐가 될까요? 군단이 돼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군단장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치? 우리나라는 몇 군단까지 있을까요? 몇 개의 군단이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8개 있습니다. 몇 군단? 8군단까지. 8군단까지. 그래서 군단장은 진짜 센 사람이에요. 그 군단장 밑에 딸려있는 사람 수만 생각을 해봐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해볼래요 이제? 2번. 저 부등식의 뭐를 찾아보래요? 해 집합을 표현해보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랑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 저거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배울게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뭐를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만 어려운 건데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내가 아까 행정반 방송을 예시로 들어줬죠. 그냥 각 생활관에서 몇 명 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합이 돼요? 안 돼요? 집합이 안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방송했다고 칩시다. 각 생활관에서 1병 모두 모여 라고 했어요. 그 집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말로 씹으리는 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면요. 집합 A에 누가 모일지를 여기다 써야 돼요. 대상을 먼저 앞에다 써줘야 돼요. X라는 대상을 모을 건데 여기 뒤에는 X, 보통 이제 X로 많이 쓰죠. X로 많이 씁니다. 앞에 있는 놈을. 저 X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다 다 합니다. 여기는 X에 대한 설명이에요. 을 쓰시면 돼요. 이런 집합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은 솔직히 너무 단순해요. 아까 행정반에서 누구누구 모이라고 했다고? 1병들 다 모여 했잖아, 그치?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해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다 써주면 됩니다. 해당되는 거 전부 다 쓰면 돼요. A, B, C, D, M 나올 때까지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쭈루룩 다 쓰는 게 무슨 문법? 원소 나열법. 이거 쓰기 귀찮으면은 조건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요 앞에 누구 온다고? 대상이 와요. 그리고 요 바 뒤로는 그 대상에 대한 뭐? 설명이 붙습니다. 그럼 저 상황을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요. 아니 꼴찌 이거 가르쳐 놓고 나보고 써보라고요 하지 마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써보세요. 막 써보세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또 써보세요. 조건 제시법은 대상을 먼저 써야 된다고 했어요. X라는 놈을 모아 놓을 거예요. 맞죠?
그 x가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전부 다 모을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아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써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겠습니다. 요 부등식 풀어보세요. 다 배웠어요? 저 부등식 풀어보세요. 그래프 그리고 범위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조건제시법으로 내가 다시 바꿨으면요.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x 값대로 모을 건데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만 다 모을 거예요.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기억은 맞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아니죠. 마이너스 2 포함되어 있죠. 쟤는 잘못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원소 맞아요. 맞죠? 잘 설명했어요. 0은 원소 맞아요. 요 부등식 만족하죠. 맞죠? 1은 A의 원소예요. 아니죠. 틀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3번 실수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고 하겠대요.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5분의 루트 5는 유리수 집합의 원소다. 맞아요? 아니죠. 루트 5는 무슨 수예요? 무리수죠. 무리수.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이게 맞습니다. 없어요. 저 친구는 유리수 안에 안 들어있어요. 맞죠?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바꿔놔. 두 번째 루트 4는 어차피 2잖아요. 맞아요? 2는 유리수에 들어있지 않대요. 맞아요? 틀렸죠? 얘는 안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I 배웠죠? I 배웠어요. 저 친구는 실수의 원소가 아니래요. 맞아요? 실수 원소 맞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실수 맞아요. 실수 맞아요. 4번 I 세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인데요. 마이너스 I는 실수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맞죠. 이렇게. 5번 루트 2 빼기 1은 실수다. 맞아요? 맞죠. 너네 영어 실력을 조금 내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써보세요. 자연수 영어로 뭐예요? 끝까지 내추럴? 넘버죠? 그래서요. 그래서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 다시 무슨 수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자연수 전체 집합을 n으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앞에 꼭 짝대기 두 개를 그으셔야 돼요. 그냥 n 아니에요. 짝대기 두 개예요. 짝대기 두 개. 그 다음에 정수. 정수 영어로 뭐예요? 정수. 핸드폰 꺼내세요. 이러라고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정수 영어로 뭔지 찾아보세요.
뭐예요? 바람이 모르겠어. 정수 영어로 뭐예요? 어? 홀 넘어. 뭐라고? 홀 넘어. 지원아 소리 키고 발음 기호 눌러봐. 다른 기억 옵니다. 아, 정수 뭐예요? 인티저죠, 인티저. 정수는 인티저. 정수 뭐라고요? 인티저입니다. 인테저 아니에요. 인티저예요. 인티저. 근데 안타깝지만 정수 기호는 저걸로 안 씁니다. Z로 써요. 정수 식품 뭘로 쓴다고? Z로 씁니다. I인 줄 알았지만 I 아니에요. 알겠죠? I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I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유리소 방금 유리수 집합 봤어요. 유리수 집합 뭐라고 쓰겠대요? Q. 사실 Q도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저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Q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유리수 영어로 뭐예요? 얘들아, 유리수가 한자로 뭐예요? 너넨 또 약간 요 세대가 아니거든. 내가 어렸을 때는 한자 능력 검정 이거를 무조건 다 했거든, 내 친구들. 내가 그래서 어디까지 땄냐면은 4급까지 따놨어. 8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 8급 치고 7급 치고 아마 6급 몰라, 기억이 안 나. 이게 준 머시킹이 있고 그냥 급이 있는데 준 4급을 따고 4급까지 따고 엄마가 준 3급 하자 했을 때 내가 이제 그걸 찢어버렸어. 못하겠어 하고 그걸 찢어버려가지고 안 해버렸어. 내가 엄청 유행했었거든. 한자 무조건 능력 검정 무조건 다 했어. 유리수 클래스 넘버 아니에요. 유리수 뭐예요? 유리수 유가 뭐야? 유 있을 유자입니다. 리 이치할 때 리예요. 뭐가 있는 숫자래요? 이치가 있는 숫자래요. 그거 영어로 하면 뭘까요? 왜 이치가 있는 수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유리수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사실. 근데 수학은 저기 외국 학문이에요. 유럽 학문이에요, 유럽. 우리나라 거가 아니에요. 뭘 보고 이치가 있다고 했을까요? 비율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서? 비율이 있어서 그래요. B로 나타내잖아요. 유리수 분수잖아요. 7분의 3. 3대 7인 거거든. 맞아요. 그럼 비율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은? 비율. 레이시오라고 하죠. 비율. 어머. 요게 비율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비율이 있는 수. 요 레이시오의 형용사형을 쓰시면 돼요. 뭐겠어요? 그렇지. 자, 이제 발음만 아시면 됩니다. 레이셔널이 아니라 레셔널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씁니다. 레셔널 넘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합 기호는 또 Q라고 썼죠. 저 Q는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너네 맨날 쓰던 거 있는데 나머지 정리할 때 목, Q입니다. Q. Q가 왜 몫일까요? 몫이 Q거든요. Q로 시작한 단어거든요. 몫이. Q는 무슨 단어일까요? 찾아보세요.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쳐보세요. 목.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수학에서 자주 쓰는 기호가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쓰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 여기서 오거든. 뭐예요? 코션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쓰나요? U가 어. 2랑 5랑 자리. 어디 있다고? U랑 5랑 자리. 그렇지. 이래서 Q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할 때 맨날 몫을 QX라고 두고 나머지를 뭐라고 둬요? 그럼 다시 나머지는 뭐예요? R. 어? R. 나머지 하니까 이 여러분들 영어 좀 하니까 리메인더 뭐 이러더라고. 나머지는 리메인더가 아닙니다. 레 찾아봐요. 쳐봐. 궁금하면 쳐봐. 레 레지듀입니다. 요 레지듀 한번 쳐볼래요. 레지듀 뭐라고 나오지? 자녀 나머지. 네,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레지듀예요. 레지. 그래서 R 씁니다. R. 이제는 맞추겠다. 너는 그래도 이제 영어를 좀 해서 이거는 맞추겠어. 이제 없을 무가 됐겠죠? 비율이 없대요. 뭐라 쓰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제 생각해볼게. 아니면은 일. 그렇지. 입니다. irrational입니다. 무리수를 나타내는 집합 기호는 보통 잘 안 쓰고요. 보통 이 정도로 많이 퉁쳐서 씁니다. 요 위에 C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C가 뭔지 나중에 한번 또 배울게요. 이거 배웁니다 우리. 요 C라는 걸 배워요. 무슨 집합? 여집합이라고 배웁니다. 여집합. 실수. 실수. 뭐에서 온 R이겠어요? 실자다. 리얼 넘버입니다. 복소수. 오늘 복소수까지 다 배웠죠. 복소수. 근데 이 복소수도 복소수가 아니에요. 뜻이 그렇게 안 끊겨요. 복소수가 아니에요. 복소수예요. 복소라는 수인 거예요. 왜 복소라고 써놨을까요? 무슨 복이겠어요? 겹친다 할 때 중복할 때 복 아닙니다. 또 근데 느낌 뉘앙스는 비슷해. 그 두 가지가 겹친다는 거거든요. 우리 복소수에서 왜 숫자가 두 개가 겹쳐요?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그래서 두 개가 겹쳐서 복소수거든요. 그럼 영어로 뭘까요? 이게 이래서 우리나라 번역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요겁니다.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복잡한 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복소수 전체 집합은 뭐라고 쓰겠어요? C라고 쓰시면 됩니다. C예요. C. 컴플렉스 넘버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4번 패스. 5번 4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행렬까지 가르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좀 보세요. 너네가 이거는 사실 보기를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무슨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대요? 걔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집합 A에는 뭐뭐뭐니까 1, 2, 4, 8, 16이 있더라. 맞아요 여기까지?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버려요. 뭐겠어요? 어떤 숫자는 모아놓은 것 같아요? 16에 양의 약수 모아놓은 것 같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는 집에서 해보세요. 7번 집합 몇몇 2, 3, 5, 7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저 친구는 네모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래요. 될 만한 거 다 찾아보세요. 7 돼요? 안 돼요? 7 괜찮아요? 또 8도 돼요? 8 이하의 소수 되죠? 그럼 몇 도 돼요? 또 신난다. 또 11은 안 되겠습니다. 11의 소수는 10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맞죠? 돼요 여기까지?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집합이래요? 유한집. 느낌상 대답해보셔요. 유한집합. 뭐 보고 유한하다고 하겠어요? 유한집합. 어떤 거 보고 유한집합이라고 할 것 같아요? 원 소의 뭐가? 개 수가 유한 하면은 유한집합이에요. 예, 유한집합이라는 뜻은 내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이 많으면은 무한집합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찾아보세요. 유한집합인 거. 1번은 누가 봐도 무한집합인 거 알겠죠? 그쵸? 2번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결국에 뭐의 배수 다 찾으라는 거예요? 7의 배수 다 찾으라는 거고 너무 많죠 그거는? 안 됩니다. 3번 x는 2의 몇 승이래요? n승인데 n은 무슨 수?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세요. 저 상황을 만족하는 원소, 저 상황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다 나열해서 써보세요. 너네가 조건제시법 보고 원소 나열법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나중에 가서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몇부터 돼요? 2 또 얼마? 4. 다음 8 또 16 32. 무한이 많이 가겠죠? 얘도 무슨 집합이다? 무한 집합이다. 4번 원소 나열법으로 쓰세요.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값을 다 찾겠대요. 뭐 너무 쉽죠? 몇하고 몇만 쓰면 돼요? 1하고 원소 몇 개? 얘가 답이죠. 5번 저 부등식 풀어보세요. 부등식만 풀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돼요? x 뭐보다 작거나 2보다 x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공부하셔요. 또 x는 2보다 크다. 정수 되는 거 한번 다 찾아볼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째도 되고 째도 되는 거예요. 마3 마4 막 계속 내려가겠죠. 그쵸? 또 몇부터 3 4 막 올라가겠지. 무슨 집합?
무한집 안 되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유한 무한 이해돼요? 네. 9번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무슨 집합이래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비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써보세요. 저렇게 써요. 알겠죠? 저 친구는 말 그대로 영어로 해석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써놓으세요. 저 친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집합이에요. 지금 공자가 무슨 공자겠어요? 빌공자가 되겠습니다. 공집합은요 말 그대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폐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 껍데기는 있는데 살고 있는 구성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보고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실이라고 하잖아요. 공실.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봤더니 원소가 없어요. 얘죠. 얘 empty set이에요. 1 미만의 자연수.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있어요? 나랑 다른 수학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2번 2와 4 사이에 있는 짝수를 찾아보래요. 있어요? 없죠? 공집합 맞습니다. 공집합.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보래요. 있어요? 지구인이면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거 한번 찾아보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5번 저거 0 되는 거 찾아보래요. 0점. 그래서 얘가 안 되겠어. 내가 공집합 아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너무 쉽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